제일 좌측에 계신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10개월의 미래 한철이 흘러가서 이렇게 겨울에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진 배우님. 마포구 연남동 사는 백현진입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 10개월의 미래에서 김김 친구, 미래 친구 김김 역을 맡은 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의 미래에서 미래의 역할을 연기한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걸로는 공교롭게도 우리 최정 배우님이 관객과의 일정에 처음 참석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촬영 일정 때문에 아쉽게도 관객분들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아마 관객분들도 너무 기다리셨을 것 같고 최정 배우님 되게 기쁜 시간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처음 관객분들 뵙게 된 소감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어쨌든 주연 배우로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 활동에 임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촬영 스케줄이 너무 이렇게 바빴었다고 봐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인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궁성 감독님의 첫 아기 같은 영화입니다. 정말 출산의 인고의 과정을 다 마치시고 정말 열심히 홍보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12월이에요. 12월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또 겨울에 아기를 낳잖아요. 되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마주하면서 첫 장편 행보를 마무리하시는 일정일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산모의 마음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영화 끝날 때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계절이 어쨌든 흘러가는 게 저희 10개월 촬영도 10월에 했고 개봉도 10월에 했고 개봉할 때는 약간 여름 같았는데 또 이렇게 끝날 때 겨울 같은 게 영화의 어떤 영화에서 흘러가는 계절과도 비슷한 기분이 들었고요. 또 저 또한 최미래처럼 시작할 때 그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감정들을 겪어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관객들도 만나고 이렇게 끝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어디서 이 시국에 15,000명의 관객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셨나 라는 생각에 정말 뿌듯하고 더 힘차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름 즈음의 영화를 보고요. 오늘 마지막 상영 때 앉아서 영화를 봤는데 보자마자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뒤에 이야기가 너무 보고 싶다였어요. 미래가 카오스를 만나서 다음 이야기를 또 만약에 볼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를 봤고 마지막까지 미래의 곁에 있었던 두 분도 오늘 자리에 함께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시간인 것 같은데 백현진 배우님과 유희든 배우님도 미래의 끝까지 함께 해주는 두 사람으로서 오늘 마지막 자리 함께 참여하신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희든 배우님부터 여쭤볼까요? 정말 매번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상영이라는 것도 사실 오는 길에 체감이 좀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이렇게 관객과의 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에게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의 10개월의 미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시즌 2나 속편이 제작이 된다면 김김도 나오겠죠? 의향이 있으실까요? 김김은 술집 운영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거절을 빠른 거절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진 배우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15,000명을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정말 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남궁선 감독한테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뮤지션으로 15,000장을 팔면, 그러니까 저는 아마가 아니고 저는 아마 분명히 죽을 때까지 15,000장 앨범 하나를 내서 15,000장을 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느낄 때 15,000명이 뭐 돈을 내고 어떤 소비를 한다, 콘텐츠를.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분명히 15,000장 이상 파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화분하시지 마시고. 제가 음악을 20년 했습니다. 제가 나름 데이터가 있습니다. 안 팔립니다. 저희가 또 이제 장관님 그 부군으로 나오신 것도 보고 있는 요즘이니까는 또 좋은 일이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카카오톡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들, 질문들 받고 있거든요.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열자마자 아무님께서 감독님 하와이 잘 다녀오셨냐, 고생하셨다고 말씀 주셨고, 하와이 관객분들, 한국 분들과 또 어떤 다른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하와이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다녀온 걸 살짝 자랑을 해가지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 팔로우하신 분들은 다 너무너무 자랑 많이 하신 거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수위를 조절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자랑을 했는데요. 그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생각보다 되게 감상은 같은 것 같아요. 감상 자체가 되게 같고, 조금 다른 질문들이 있다면은 이제 한국의 어떤 중절법의 상황이 어떠하냐라는 질문들이 좀 있고, 왜 치킨집을 차린다는데 우리 주인공이 왜 저거를 이렇게 안 좋아하냐, 이해가 안 된다. 가족이 치킨집을 차린다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치킨집의 특수한 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영화가 제작될 당시에는 전면 불법이었다가 저희가 헌법 소원으로 위헌 판결은 났으나 아직 그 자리에 들어갈 새로운 법은 없다. 이 정도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랑 똑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외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입하기 쉬운 그런 인물, 그러니까 정말 리얼한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최상훈 배우가 연기한 최미래에 대해서 배우 어떻게 만났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 얘기를 최성훈 배우님께 이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다시 보면서도 느낀 게 최성훈 배우가 이 역할을 안 했으면 또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10개월 동안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 이 생각하면서 다시 봤거든요. 어떻게 미래를 처음 만나셨고 또 10개월의 미래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 영화를 제가 22살인가 3살인가 되게 몇 년 전에 이제 찍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이런 독립 영화 현장이 되게 낯설 때 이제 처음으로 독립 장편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게 된 영화였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시나리오가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감독님의 전작을 봤을 때도 엄청 독특하면서 엄청 굉장히 매력이 있는 단편들을 많이 찍어오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너무 같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촬영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같이 하기로 했어가지고 되게 급하게 뭔가 정신없이 촬영 준비부터 촬영 끝날 때까지 이어져 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미래도 갑작스러운 임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저 또한 갑작스럽게 이 촬영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때 기억이 약간 저한테 되게 어떤 소용돌이 안에 있는 느낌? 뭔가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딱 왔더니 차려보니까 끝이네, 약간 이런 감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매 순간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안 되면 막 주저앉기도 하고 다시 달리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저라는 사람과 미래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10개월의 미래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어지는 접점이 아니었나 이런
유희진 배우님은 살짝 거절을 주셨는데 만약에 태성 배우님, 양호성 감독님이 이후에 미래 이야기 하신다고 하면은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참여하겠습니다. 아, 유희진 배우님 마음 바꾸셨고요. 최성 배우님 어떠세요? 이게 제작 만약에 다음 카오스와의 이야기를 만드신다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네, 사실은 정말 좋은 영화들은 여러 가지 장르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얘기인 동시에 되게 훌륭한 가족 영화이기도 하고 여성 영화이기도 하고 성장담이기도 하고 청춘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남궁선 감독이 특유의 결이 잘 살아있는 아주 흥미로운 음악 영화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 잠깐 제가 광고를 드리면 끝나고 나가실 때 저희 로비에서 10개월의 미래 각본집과 CD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특별 현장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는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계좌이체라든지 그런 게 되나요? 카드 계산이나 네, 정보들은 카드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 네, 카드 가져왔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되게 좋을 거예요. 지금 미리미리 구비하셔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옐로카드 프로도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에 미래가 임신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미래야 어떨 거 같니? 이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법이 없잖아요. 그러고 최미래가 이 사건을 겪었을 당시에도 사실은 중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닌데 어떤 법치적으로 그게 소팅이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최미래라는 인물이 되게 알고리즘에 많은 고민을 겪었죠. 2021년이었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 자리에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절실하거나 이제 저희 미래라는 캐릭터 자체가 또 되게 중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설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미래의 성격상 저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원래 확보가 되어 있던 중절의 권리가 지금 빼앗기는 쪽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는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진짜 사람들이 겪는 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2021년 기준으로는 최미래는 똑같이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래는 어떻게 생각해? 네, 미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 또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굳이 미래는 똑같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그런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봐도 이 영화는 굉장히 교육적인 영화인 동시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오락적으로 재미있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재미있게 보다가도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눈앞에 닥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닥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마지막 주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최 측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에 가까운 1만 5천 명 돌파 축하 주비라고 하니까요. 혹시 이후에 관객과의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마지막이 아니었다고 꼭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궁 감독님이 15,000명에서 만족하실 분이 아니셔가지고 아마 2만까지 끌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희든 배우님 이야기도 말씀 주신 분이 계셔요. 으쓱으쓱 어피치님께서 DJ 장면이 너무 멋졌는데요.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로케이션 정보는 가능하다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엔딩 크레딧에 나와 있어요. 신도시라는 곳이고요. 을지로에 있는 곳입니다. DJ 이야기만 유희든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디제잉은 해본 적은 없고요. DJ를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거의 해봤다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형적인 TMI거든요.
그 얘기 되게 궁금한데 더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립으로 혹시 연기하신 부분이 있는지 우리의 미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백한진 배우님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출산 장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명연기를 보여주셨는데 혹시 애드립 구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배우로서 작업할 때 그 감독과 프로듀서 그리고 작가한테 시나리오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그러시라고 하면 그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디폴트가 일단은 좀 시나리오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그냥 사람 말하듯이 이말저말합니다. 디폴트가 애드립이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연기였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출산 장면에 대해서는 최성원 배우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생생한 장면이었는데 출산 장면 연기는 처음이 아니셨을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어쨌든 뭐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다큐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표정이라든지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세인지를 좀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감독님 디렉션이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출산 장면 연출하실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셨는지. 저는 아기를 낳는 줄 알았고요. 상훈이가 저희 정말 그 질문에 제가 헛웃음을 한 게 출산 장면 때 어떻게 보면은 배우에게 집중을 가장 해야 되는 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씬에 하필이면 저희는 아마도 전 세계 최연소 아기가 와서 촬영을 하는 상황이었어서 그 아기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기 위주로 되게 예민하게 현장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성훈이가 연기를 한 것은 정말 성훈이가 그냥 연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정말로 그 아기를 정말 낳는 것처럼 했고 저희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가 딱 왔을 때 본인이 느꼈던 게 있어서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했고 그냥 거기서 저는 됐다라고 그냥 됐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왔을 때 너무나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서 되게 사람이 이제 맑아지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나온 여정이 있으니까 그 지나온 여정을 생각해서 어떤 중립의 상태를 찾아가려고 노력해보자. 이 정도 얘기를 한 게 다였던 것 같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카오스였죠. 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네요. 그럼 그 아기가 실제로 출산을 할 때 맞춰서 거의 촬영이 진행된 거라서 그렇죠. 아기 위주로 어쨌든 일정을 짜놓고 그 아기가 잠깐 와서 잽싸게 저희 미술팀이 잠깐 신생아처럼 싹 이렇게 해놓고 잠깐 왔다가 이제 가야 되는 게 있었고 그 전후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되게 전투적인 그런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희 영화의 어떤 특징이 아기가 굉장한 감정씬마다 아기가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배우들이 좀 더 외롭게 느껴졌을 것 같은 그런 강미가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미래가 아이를 낳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실제 아기 낳는 느낌하고는 또 아이를 안고 있는 느낌하고는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이게 막 너무 정신없고 힘든데 이 핏덩이를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궁금합니다. 최성훈 배우님 어떠셨는지 감독님이 물어보시네요. 아기를 처음에 마지막에 이제 만났을 때요. 그 장면 연기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때 저도 엄청 많은 부담감을 안고 갔던 것 같은데 그 엄청 이렇게
진통이 오는 것까지를 일단 찍고 그 마지막에 아기와의 어떤 클로즈업 샷을 찍으면서 아기를 처음으로 이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애도 아니지만 얘는 대체 어디서 와서 여기 이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정말 뭔가 이렇게 너무나 투명하고 이렇게 팔딱팔딱 뛰고 있는 이 아기, 조그만 이 아기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저로 하여금 진짜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게 해줘서 조금 저도 되게 좀 신기한 경험, 정말 좋았던 어떤 순간이었던 것, 촬영을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을 만큼 좋았던 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수월하게 뭔가 그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기 덕분에. 네. 관객 입장에서는 그때 아기를 보는 최상훈 배우님 얼굴을 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영화의 마지막이라는 접을 찍어주는 굉장히 훌륭한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현지 배우님 애드립 얘기를 하셨는데 최상훈 배우님도 그때 순간순간마다 애드립으로 받아치셨는지 어피치님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형님 대본대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닌가 모르겠네.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애드립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러지 않지 않았었을까? 뭐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마치 그때 연기는 조금 애드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대식이와의 키스 이후에 자살해야 된다고 이렇게 머리를 치셨을 때 살짝 애드립 톤처럼 느껴졌는데 그것도 대사였나요? 네, 제 기억에는 제가 뭔가 이렇게 애드립을 했던 걸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거의 바꾼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미래의 대사 쪽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배우님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연기라서 애드립처럼 느껴지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김김 역할도 마찬가지고 모든 배우들이 좀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원 튜브님, 네, 범진 튜브님, 네. 너는 이제 엄마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문이나 나는 죽고 얘는 살 거야라는 말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혹시 대사를 쓰면서 영향받은 것,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작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감독님께 물어보셨어요. 영감이라. 주변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이 말들이 한 대사에 응축을 해놨지만 너는 엄마잖아 라는 표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이제 어머니들에게 던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경험을 하면 느껴져요. 그 말을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이제 너는 엄마니까. 그래서 어떠한 아이를 갖든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생겼든 그 아이를 가지면 어떠니 그럼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 너무 좋고 그 무엇과도 이 경험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게 정답인데 그 정답이 그게 그냥 나오지 않는 듯한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사가 뭐였지? 너는 죽고 나는 살 거야. 이것도 그냥 정말로 저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는 순간에 나는 언젠가 죽는구나 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때서야 좀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이 아이가 지금 시작이 됐지만 얘가 자랐을 때 나는 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았어요. 때마침 진짜 어젠지 오늘인지 그 미국에서 이게 논쟁이 되고 있어서 뉴욕타임즈에 누군가가 썼는데 19살 때 자기는 너무 독실한 종교인이어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그 주변의 모든 집안과 자신을 포함해서 무조건 낳아야 된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삶의 유한성을 느꼈다라는 것과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렇게 한 거냐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이 나오지 않는, 그 쉽사리 정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후회하진 않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후회하지 않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에세이를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편적일 수도 있는 감정들을 두 개의 대사에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제목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10개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봉할 때 10개월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영화제에서 보신 분들도 10개월이라는 제목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10개월이라는 제목도 처음부터 10개월은 아니었고 그냥 되게 다양한 저만의 제목들이 있었거든요. 뭐 옥시토신이라든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든지 약간 그냥 비틀어서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한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너무 센 거예요. 세다는 말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 인물이 딱 경험한 이 변화의 시간 10개월로 정했는데 그게 상당히 무뚝뚝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되게 쿨하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갑게 정말 차갑게 바라보기만 하는 영화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배급사에서 이제 제안을 주셨고 10개월의 미래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그 개봉 맞춰서 최성원 씨가 유명해지니까 최성원 씨가 맡았던 거 미래를 부각시켜서 최성원 하나를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얄팍한 사람들은 아니고 저희 영화 안에 희망을 바라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어떠했든 미래를 향해 있는 그 인물만큼이나 저희 영화도 미래를 향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을 위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바꿔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저희 주연 배우 최성훈이 맡은 최미래 역할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10개월이라는 제목이었으면 조금 더 건조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10개월의 미래라는 제목이 영화의 톤과 더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님들께는 세 분 다 이 영화 촬영할 때랑 또 완성되고 나서 보실 때 느낌 달랐을 것 같거든요. 완성된 작품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각각 여쭤보고 싶어요. 최성 배우님 어떠셨어요? 완성된 작품 보시고 나서. 촬영을 어느 정도 끝내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영화를 전주 국제영화제 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제 작품을 보면 제 개인적인 아쉬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이 보이기보다는 내가 왜 저기서 저렇게 했지? 내가 약간 아쉽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약간 많이 보여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1차적으로 그리고 엄청 감독님이 정말 편집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겠다? 왜냐면 저희 시나리오랑 약간 다르게 편집이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 정말 고심을 많이 하시고 이 영화를 이렇게 어쨌든 출산을 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는 근데 그렇게 어떤 변화? 시나리오랑 달랐던 어떤 영화 편집본 안에서의 변화가 되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좋았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희진 배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 성원 배우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제 김김과 이제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 그 편집이 됐던 부분들이 보이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영화를 딱 봤었을 때는 저는 그 전에 감독님 전작을 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편집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작업 방식 이것들이 좀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아쉬움들은 이제 출연을 수락해주신 시즌2나 속편에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복하지 않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백현진 배우님 완성된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로서 배우나 음악가로 참여한 작품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적극 이렇게 응원한다고 표명하는 적이 드문데 10개월의 미래는 여전히 계속 응원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백현진 배우님 피셜 공공연하게 응원하는 거의 첫 번째 영화라고 저희가 널리 여러분들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호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오늘 자리 참석은 못 해주셨는데 채식주의자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윤호도 아직 연극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극과 영화를 또 동시에 오늘 오지는 못했는데 윤호의 채식주의는 그냥 윤호라는 사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나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신이라든지 자기가 바라보고 있던 미래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윤호라는 인물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어서 촬영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채식주의 되게 적극적으로 뭐 LED로 식물을 키워서 팔겠다 이런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하지 못하고 채식주의만 남았는데 그게 저는 윤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자라온 그 구조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욕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이 왔을 때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 소신을 접고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설정이 되죠, 사실은. 그런 이유로 설정했습니다. 정말 공포 영화를 연상케 하는 무서운 장면들이 많잖아요. 특히 미래 입장에선 이 영화에 꽤 많은 부분들이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돼지를 보러 갔을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돼지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윤호랑 그 밭에서 싸울 때도 너무 예전에 무슨 2% 부족할 때 CF 같긴 한데 너무 무섭고 되게 무서운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10개월의 미래는 되게 공포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성훈 배우님은 연기하시면서 이거 좀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정말 무서웠겠다라는 그런 씬들도 있었을까요? 무서웠겠어요. 미래에게 닥치는 공포. 사실 매 장면이 정말 무서우면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울고 싶었을 순간인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앞치마 매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남자친구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중학생을 만났을 때라든지 회사 상사랑 그런 일이 있을 때라든지 뭐 성형외과 의사를 만났을 때라든지 뭔가 이렇게 대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나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앞치마를 정말 걸어줄 때 내가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 장면이 제일 저라는 사람한테 생각했을 때 약간 제일 뭔가 당황할 것 같다 두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사실 관객들은 인부복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앞치마 떼고 아는 순간 정말 무서워지는데 되게 꼼꼼하게 그걸 묶어주시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 윤호랑 그렇다면 이제 미래는 정말 끝난 걸까요? 그것도 조금 궁금해지기는 해요. 네, 끝이죠. 윤호는 그럼 계속 돼지를 네. 윤호는 어디 가서 이렇게 본인의 삶을 또 살고 있겠죠. 근데 뭘 제가 생각하는 미래, 제가 응원하는 미래는 윤호랑은 더 이상 어떤 관계를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양궁성 감독의 생각은 어떠세요? 윤호는 어떻게 끝내신 건가요? 안 되죠. 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최성원 배우가 신중할 땐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별로 신중하지 않아요. 그냥 끝이죠.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윤호가 돼지 쪽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걔도 이미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잘 풀리지 않을까. 애기 보러는 가끔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싫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편에는 그러면 그 남자 배우는 아웃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둘째를 가져야지 내가 출연을 그 미래가 둘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빠를 또 등장시켜야 되는 어렵네요. 이 편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산부인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추가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미래가 또 한 번 임신을 안 해도 된다고 조연 저는- 입장에서 주연이랑 붙는 씬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상훈이 좀 더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님이 이 정도까지 이 편에 대한 야망이 있으신 줄은 저희가 몰랐는데 감독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가장 핫한 배우를 GV 중에 잡으셨어요. 네. 또 관객분들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배우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신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좀 영화랑 관련 없는 질문 같은데 쑥스럽게 인사하는 프로도님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네 분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보신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12월이니까 올해 인상 깊게 보신 영화 있다면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저 올해 10개월을 미래 개봉하느라고 영화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 인상 깊게 본 영화 10개월의 미래?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백현진 배우님 얘기도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영화 재밌게 본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아네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아름답다, 너 잘났다 싶더라고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러면 이 감독 작품을 내가 고등학교 때 뭐 나쁜 피, 보이 미츠 걸 뭐 이런 거 봤으니까 3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죽이는 걸 만든다고.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영화 티셔츠에 쉿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레온 가락스 감독님 써주신 거죠? 저 행운이란 뜻입니다. 근데 유이든 배우님 어떤 영화 기억나세요? 저도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러 다니진 않아가지고 이번 10개월의 미래 재밌게 봤고요. 저도 아네트를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작품 아시다시피 배급사가 그린 날의 미디어인데 아내도 그린 날의 미디어 배급이죠. 네, 참 충성도가 높은 배우님과 감독님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그렇게 링크하진 못했어요. 더 그래서 기쁘실 것 같아요, 배급사분들께서. 최세훈 배우님 촬영 때문에 바쁘셔서 혹시 또 답정너로 10개월의 미래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고요. 제가 막 공부해 생각해봤는데 사실 뭐 제일 좋았던 영화여서 기억에 남진 않고요. 영화 아담이라는 영화를 제가 촬영 쉴 때 잠깐 혼자 보러 갔었는데 그 영화가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한 장면 때문에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똑같이 잠깐 미래랑 약간 다른데 갓난 아기를 이제 키우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애기한테 이제 젖을 물리면서 약간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마음을 포기하게 되고 약간 그런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되게 뭔가 배우로서도 그렇고 어떤 한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되게 뭔가 훅 몰입이 됐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고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남았어서 되게 뭔가 저한테 좀 자극을 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도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 번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담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혹시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한 10분 정도 시간 더 쓸 수 있다니까는 궁금하신 것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질문 중에 호호부는 튜브님께서 70년대 음악들이 삽입곡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옛날 곡을 고르게 되신 이유가 있는지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없습니다.
특별하게 옛날 곡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장면들에서 조금 그래도 저희 영화가 어쨌든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영화거든요. 때때로. 그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 약간 시대적으로도 거리감이 있으면서 어떤 가사의 아이러니 같은 게 있는 곡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질감이 좋은 어떤 70년대의 저희의 가요들이 몇 곡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옛날 곡을 써야지 하고 쓴 건 사실은 아니고 그 장면 특유의 어떤 거리감과 약간 웃긴 듯 하지만 진지한 그런 걸 담고 있는 곡들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장편에 발표하기 전에도 남궁석 감독님이 이제 독립영화계에서 힙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영화가 되게 특이하게 챕터와 키워드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게 이제 전환이 될 때마다 계절감과 거리감 같은 게 계속 보여져요. 그래서 나무가 색깔이 변하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 말씀 주신 음악 속의 가사들도 되게 긴밀하게 영화의 어떤 이야기들이랑 같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보시게 된다면 그런 씬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재미있는 영화일 것 같고요. 우리 백현진 배우님에게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미래에게 의사 선생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반대로 의사 선생님은 시종을 관 침착하고 의연한 태도였는데 미래를 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었을지 백현진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미래를 볼 때요. 손님이 왔거나 그런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질문이 많았어요. 두 가지였는데요. 이제 미래에게 의사 선생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라고. 그거는 저희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 미래한테 물어봐요. 네, 미래는 어떻게 그냥 단순히 손님으로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섭섭하지 않으신지 우리 미래님. 아니요, 미래도 그냥 선생님으로 받겠죠. 네, 근데 전문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손님처럼 보여요. 덧붙여 주시는 네. 말씀이. 근데 어쨌든 정말 보통 저희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되게 의지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안정을 뭔가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되게 다른 방식의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 미래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존재지 않았을까. 참고로 아까 애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미래가 처음 찾아온 장면에서 이 의사 선생님 애드립이 미래가 탁 방을 떠나자마자 또라이구만 이렇게 그거는 자르신 거군요. 네, 제가 잘랐습니다.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되게 별거 아니지만 엄청 도움이 되는 존재고 그거는 미래한테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 안 계셨으면 너무 이 영화 외로웠을 것 같고 의사 선생님 계신 덕분에 그 의사 선생님이 내 아기를 받아주는 것도 저는 너무 기뻐서 만약에 제가 미래였다면 아기 들고 찾아뵀을 것 같아요. 이제 아기 상담도 하고 육아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꼭 엄마가 출산을 해야만 다시 산부인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연 배우랑 엮이는 씬이 충분히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리고 또 듭니다. 손님이랑 또 그 영업장 외에서는 또 안 만나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너무 손님이라고 할 때 그 매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도 손님이라고 불려보고 싶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서 네, 아쉽네요. 배우님들한테 10개월의 미래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뭔지를 우리의 미래님이 여쭤보셨거든요. 짧게 한 장면씩 지금 생각나는 장면들 감독님 지금 뭐 여러 장면 다 인상적이시겠지만 저는 엔딩입니다. 네, 그냥 엔딩을 위해서 존재했던 영화인데 그 엔딩이 제가 상상하던 것만큼 강렬한 게 끝나서 그 촬영하는 순간부터 알았어요. 저는 이 엔딩을 제일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아까도 그런 점이 있었는데 어머니 혹시 보여드린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보셨죠? 혹시 어떤 반응하셨나요? 저희 어머니 성격이 약간 최미래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봤어? 마지막에 엄마에게 봤어? 봤어? 감동적이더라? 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 알겠습니다. 네. 백현진 배우는 어떤 장면 지금 기억나시나요?
최성원 씨 포스터 장면 있잖아요. 뒤에 파란 그 잎들 있고 그 병원에서인가 그 장면이 그래도 그 포스터 때문에 그런 건지 쇠뇌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되게 상쾌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유희진 배우님. 저는 미래가 강미 집에 찾아갔을 때 강미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진짜 잊을 수가 없죠. 굉장히 놀라운 의상과 정말 강렬한 아기의 존재감과 아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최성 배우님 혹시 한 장면만 지금 골라주신다면. 네, 저도 엔딩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네, 그 장면이랑 뭐 할아버지랑 같이 누워 있는 그 모든 어쨌든 정말 어떤 고난을 다 겪고 와서 집에 와서 나 뭐 이제 이놈은 별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누워서 옆에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누워 있는 그때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배우님 감독님 얘기 안 해주신 장면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무서운 빌런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대한 초등학생이 등장해서 미래에게 정말 폭언을 서슴지 않는 그 장면도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 최성원 배우님 그 장면 찍으시면서 어떠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친구 정말 미동도 없이 표정도 안 변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쵸. 그때 사실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너무 이제 그냥 너무 대사 되게 길었고 엄청 이렇게 욕들이라 되나 근데 그걸 잘 살려주어야 한다는 어떤 배우적인 책임감이 그때 시를 떠올리면 그때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실제로 정말 이런 친구를 만나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얘기가 어떤 말보다 전 그 말이 뭐 아줌마 얘기는 나처럼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이 새끼 어떡하지? 약간 이거 너무 그 말이 정말 어떤 말보다 제일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두 배우가 처음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1cm도 서로에게 움직이지 않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의 뭐 라스트 듀얼 뭐 이런 영화가 생각날 정도로 무서웠던 장면인데 그 장면 감독이 어떤 거예요? 왜 넣으셨어요? 그 장면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간 초딩이 있었어요. 정말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저는 최미래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진 않았죠. 그리고 다음에 저런 말 들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쟤네 엄마한테 일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시나리오 초고 말고 저희 촬영하기 직전에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미래가 면접에서 그렇게 이상한 상태로 나와서 욕하지 않기로 정말 다짐하고 있을 때 걔가 나타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그 친구 꼭 호된 일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길바닥에 앉아있다가. 그냥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꼭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배우님의 연기에는 정말 깊은 감탄을 보냅니다. 저희가 진짜 끝도 없이 얘기가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꺼낸 얘기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끝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마지막 주부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뭐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또 못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배우님들, 감독님 실제로 만나서 얘기 나누면 더 좋은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배우님들과 감독님 차기작이 너무 궁금해져요. 그 전에 물론 오늘 성사된 시즌2를 저희가 만날 거라는 벅찬 기대감을 품고 감독님 빨리 집필에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님들 스케줄 잘 맞추셔서 무사히 촬영 좋은 계절에 시작하시면 이제 개런티가 맞아야 됩니다. 그쵸. 네. 지금 너무 적극적이셔가지고 지금 사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현진 배우님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15,000명 돌파 GV에 와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네 분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독님부터 할까요? 참 갑자기 또 울컥하네요.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못해요. 근데 뒤에 영화가 있어서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영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제 바이바이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정말 10개월의 미래 속에 카오스처럼 그렇게 자라서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하네요. 그리고 저희 인디스페이스도 이 자리를 떠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여러모로 그냥 감동적인 그런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집 거실이 꽤 춥거든요. 근데 제 집 거실만큼 춥네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시절에 이렇게 그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본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희박한 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한참 잠잠해질 뻔하다가 또다시 어두컴해진 요즘 시국인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한 분 한 분 다 너무 소중하게 감사드리고 네, 감사한 말밖에 없네. 할 말이 없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 영화 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정말 앞으로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끔씩 아니 정말 뭐 한 번이라도 미래를 떠올렸을 때 정말 같은 어떤 힘을 얻는 그런 영화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꽃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밖에 나가서 어쨌든 꽃도 준비해 주셨고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마스크를 쓰신 상태니까는 잠깐 모여서 사진을 살짝 찍으실 수 있게 시간을 좀 관객분들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네 분이서 조금 모이셔서 마스크를 쓰신 상태로 잠깐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기회니까는 찍으시고 앞에 봐주세요. 네, 이번에까지 4분. 네. 손을 조금 흔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기자간담회 때 하셨던 거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도 한번 볼게요. 네, 사진 다 찍으셨죠? 네. 그럼 저 인사드리고 배우님들 감독님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